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겸 인도태평양 전략원장인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느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고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옛집 울타리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고 살자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리커창은 이미 고인이 돼서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과연 어떤 일이 있는지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 폐막 이후에, 즉 양회라는 것은 전인대와 전국 정협을 얘기하죠. 그래서 양회 폐막 후 총리의 기자회견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고 리커창 총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 대만의 중앙통신 상하이 특파원인 장슈링 기자가 고 리커창 전 총리의 안회성 허페이시에서 있는 리커창 총리의 생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허페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합비라 그러죠. 과거 중국의 삼국지연의 책을 보다 보면 거기서도 나오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자, 가봤더니 지금 고인이 된 리커창 전 총리의 고향 생가 집 울타리 밖에 난간에는 근대 사상가이고 작가였던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큐 정전을 썼던 사람이죠. 이 루신의 글을 인용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미 중국의 젊은이들은 공산당의 온갖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울타리에 걸린 현수막에는 과연 루신의 어떠한 글들이 있었을까요? 루신이라는 사람이 1919년도 신청년지에 기고했던 중국 청년들은 자포자기한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라. 열기가 있는 만큼 빛을 발하리라. 마치 반딧불처럼. 암흑 속에서 횃불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유일한 빛이리라. 이게 바로 루신이라는 작가가 썼던 글입니다. 자, 그러면 리커창 전 총리의 옛집, 고향집은 어떤지요? 자, 지금 대만의 중앙통신 기자가 찾아간 집은 작년 10월 27일 갑자기 돌연사한 이후에 4개월여 만에 이곳을 방문했어요. 리커창 총리가 소년 시절에 살았던 곳입니다. 2020년 5월 총리가 기자회견석상에서 중국은 6억 명이 월 수입이 인민폐 1,000위엔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여서 시진핑의 빈곤 탈출이라는 거짓말을 우회하여 폭로했다. 이런 평가를 받다가 퇴임한 지 8개월 만에 돌연사하였기 때문에 이 생가 주변에서는 아직도 리커창 전 총리를 추모하는 꽃천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만의 기자가 찾아갔을 때 3월 9일 현재 리커창이 살던 단층집 마당 한쪽은 흰색 3층, 다른 한쪽은 붉은 벽돌 4층 등 두 동이 건축되어 있었다 합니다. 글귀가 인쇄된 현수막은 리커창 전 총리의 추모 열기가 지난 뒤 걸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조화들과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없어졌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견해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 형태를 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본명이
주수인이었던 조수런입니다. 조수런, 이 본명을 가졌던 루신의 문장이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었었다가 최근에 삭제된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정부가 루신의 글이 폭동을 선동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이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상하이의 거리 헬로윈 쇼에서 일부 젊은이들은 루신으로 가장을 하고 의학만으로는 중국인을 구할 수 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루신은 당시 생전에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유학 시절에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학만으로는 중국인을 구할 수 없다면서 시대를 풍자했듯이 상하이의 젊은이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자의 취재에 응한 한 교사, 여성입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수업 시 한 학생이 공산주의를 정말 믿습니까? 라고 묻고 또 다른 학생은 정신을 깨어 있어야 하나 아니면 바보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어서 또 학생들은 조지 오웰 등의 저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응한 교사는 대만 기자에게 온 천지에 뒤덮인 공산당 선전 속에서도 이런 독립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이들을 봉쇄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중국에서는 각성한 사람도 주변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나서지 않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통교 쓰통차오 용사였던 펑리파 팽이빨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 당 20차 대회 직전 반공산당 반시진핑 현수막을 북경 해전구 사통교 난간에 전시했던 것처럼 용감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완전하게 세뇌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이 북경시 해전구 사통교에서 있었던 시위는 2022년 11월 말 이후 중국의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백지 운동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요. 중국 상하이의 고교생이 우리나라의 고교생보다 더 유연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될 텐데 과연 실상은 어떠한지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교생 내지는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나 성향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처럼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서서히 국민들이 각성되어 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중국의 수억 명 되는 인간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나만 해봐야 한 5천만 조금 넘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각성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다든가 아니면 물질 문명에 도취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거짓말에 도취되어 있다거나 한다라면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각성하고 깨우쳐 나가는 중국 인민들의 변화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도 이제쯤 갖고 있는 기존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또 권력만능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서 인간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좀 고매한 인격과 함께 고즈넉한 그런 삶의 여유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와 신설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의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인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